제가 그 구두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전부 이 꼬매가 전부 손으로 다 꼬맸어요. 깎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유리에다 놓고 유리판에다 놓고 칼로 갈아가지고 가지고 깎아서 그렇게 구두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맨날 꼬매고 깎는 것만 시켰던 거야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나 서울 기술 배우러 서울로 도망온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맨날 꼬매고 깎던 거 그게 결국에는 써먹기 거기에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대회를 2개월 앞두고 이제 제가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연습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 없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금메달 꼭 따오겠습니다. 금메달 꼭 따겠습니다. 금메달을 그때 못 땄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 땄어요. 동메달 따가지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동메달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동메달이 괜찮은데요. 회사에서는 이 동메달이 써먹을 데가 없는 거니까 사장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그래 알았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고 인마 알았다고 그래.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그래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더라고요. 기술자로서 돈 굉장히 잘 벌었어요. 기술자로 잘 버는데 그때 이제 또 기술자로 먹고 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또 고민이 생기는 게 배가 따뜻하면서 이게 사람이 이게 또 뭔가 이게 궁상 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거 맨날 이거 망치질하고 막 구두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예요 여기서. 내 미래가 결국에는 내가 20몇 살 때 나 미래가 계속 뭐가 바뀔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게 내가 여기를 만들지 말고 관리직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배우면은 하루에 1000켤레건 10,000켤레건 많이 만들 수 있다. 관리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 관리직으로 이제 공장장님 저 관리직으로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새끼가 무슨 관리직으로 넘겨달라니 딱 이거예요 보니까. 포장 만들면 포장하는 아줌마들이는 15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건 관리직 소속이거든. 그건. 나 저쪽 넣어주라. 나 포장만 넣어주라. 제가 그때 기술자로 100만 원 벌을 때 15만 원짜리 조기기 넣어달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대비싸게 일해놓고 공장님 제가 그래도 기술자 출신이니까 품질 관리하겠습니다. 검수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네가 기술자니까 검수는 잘하게. 검수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하면서 그렇게 관리직에 넘어가면서 이제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불러. 야, 너 일 잘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91년도에 창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먹고 살만하면서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김원길이 이러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하면서 성공해. 그러면 성공이 뭘까 고민합니다 이제. 성공이 뭘까 고민하다가 성공이 뭔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성공이란 전 이렇게 정의해요. 우선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살면 존경받으면서 사는 게 성공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전 행복지수 1등인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아니에요. 행복지수 1등인 회사. 성공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항상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2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신문 배달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예, 그래서 신문 배달해서 그때 돈으로 6만 원을 벌었고요. 아버지한테 헬스장 가라고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10만 원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2년간 모았어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를 모으게 됐어요. 6학년 때. 50만 원짜리 자전거 사자. 50만 원짜리 자전거를 애가 손 떨리게 10달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인데 그걸 샀어요. 자전거포에 가서 제가 은색 자전거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50만 원짜리를. 근데 진열된 게 빨간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딘가에다 전화를 하고 지하에 은색 자전거 혹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자전거포 안에 순간적으로 저밖에 없었어요. 6학년 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전화 건 데다 내가 전화를 해보면 훨씬 쌀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창업한 게 그거예요.
얼마예요?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 6학년 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사기꾼인가 그럼? 왜 나한테 25만 원짜리를 50만 원을 받지? 도매점이에요. 커튼 단위로 판대요. 박스 단위로 3개씩 들어있대요. 그럼 진작 출발하기 전에 말을 하지. 나는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3개씩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샀어요. 벼룩시장에 35만 원에 올렸어요. 2주 만에 2개가 다 팔렸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두 번째 충격. 나는 한 달에 6만 원을 벌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었는데 지금 난 2주 만에 20만 원을 벌면 그동안 내 인연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신문 배달을 때려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또 자전거를 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모은 돈이 6억을 모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이게 100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10만 원도 안 돼요. 그땐 7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중간에 나한테 3대씩 파는 그 사람도 또 사기꾼인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돈으로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모았을 당시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가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돈이 1,500만 원이 모질라요. 빌려주세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거의 하루에 한 대 정도의 속도로 팔았어요. 군대에서 첫 번째 굉장히 큰 시련이 왔어요. 무슨 시련이었냐면 군대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가 지금 현재 의족이에요. 10% 정도가 목발을 잡고 걸을 수 있고요. 그 중에 또 10% 정도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때까지 목발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연주자가 될 수 없어요. 플룻은 서서 연주해야 되는데 목발 잡고 연주가 안 되죠. 그래서 음악학원을 차려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앞에 계신 분하고 너무 똑같아요. 로마에 있는 산타 체칠리아라는 학교로 무작정 떠났어요. 그 학교에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래요. 그래서 어떤 학교인지 가서 유학을 하려고 그냥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갔어요. 그 산타 체칠리아에 갔더니 제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금 뮤지컴을 창업했는데요. 전 국민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나라를 난 우리나라에 가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 국민에게 악기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 달 레슨비가 48,000원이에요. 헬스장보다 싸죠. 48,000원에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어요. 음악이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뮤직홈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삼겹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지금 직영점으로 11점포 그리고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인문계를 들어갔습니다. 인문계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거의 도시락을 한 번도 못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 얻어먹고 그리고 저녁 때는 찹쌀떡 통을 메고 제가 찹쌀떡 사세요 하면서 거리를 갔다가 막 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는 대학교를 갔다가 갈 입장이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겠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었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관광 가이드였습니다.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제 모습에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라시아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해서 저는 일본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독학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니까 제 호주머니에 3만 원이 남더라고요. 제가 조금 할 줄 아는 일본말 그리고 3만 원 들고 3일째 되는 그 택배 상하차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택배 그 물류창고에 가고 물건 고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자카야라는 선술집이 있는데 저 선배한테 돈 약간만 주고 이제 첫 집세만 주고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주방을 보고 저는 홀을 뛰고 그랬는데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살짝 가갖고 저는 쪽잠을 잤어요. 왜 쪽잠을 잤는가 하면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고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손님이 와가지고 휴일 헷갈려가지고 또 안 올까봐. 그래갖고 이제 살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무렵 정도 돼가지고 저희 이제 부산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 여기 저 호텔 대기업에 회장 자제분을 한대요. 그래갖고 너 뭐고 한국 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 한번 안 해볼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도 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가자. 그래갖고 한국을 나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런데 웬걸 취직을 안 시켜주는 게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취직을 한 게 견습생으로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있는 돈 얼추 다 까먹고 그리고 다 까먹고 우리 가족이 5명이었어요. 5명이었는데 그 돈으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2번 다시는 일본에 안 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꾸고 해가지고 삼겹살 가게를 갖다 차리기로 했고 이제 차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03년도 오사마 브란치란 그 방송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데 한국에 버이제 특공대가 그런 방송인데 그 방송은 버이제 특공대를 갖다 좀 고급화 시켜놓은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데 1년 토탈 찍어 갔는데 423개 메뉴 202군데 점포 중에서 저희 가게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제 사진이 나올 건데 그때 일본 전역에 전부 다 삼겹살 이름이란 게 전파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삼겹살집을 처음으로 원조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차려가지고 그게 저렇게 방송을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하고 청결하고 친절 그거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또 하나 덧붙이면 신뢰하고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자랑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이때까지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갖다가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하면 그 차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하시려는 여러분 그리고 은퇴하시고 창업을 갖다가 만약에 준비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위치 선정 그리고 뭐 광고 그리고 마케팅에 신경에 너무 쓰시다 보면 기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본을 잃어버리시면 좋은 위치하고 광고를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사라지는 가게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정도와 기본을 갖다가 지키려면 좀 많이 멀 수도 있습니다. 둘러가야 될 수도 있고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 아 내가 이 길을 잘 걸어왔구나. 자신뿐만 아니고 진짜 자기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